안녕하세요. 알고보TV입니다. 저희 채널의 첫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3년 여기에 투자하세요. 빌라왕 사건으로 바라보는 투자처. 틈새 시장이 하나 열렸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 성공의 기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영상들이 믿을 만한 정보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의문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까운 시간을 들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의 양력과 자산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양력은 이렇게 되고요. 현재 전문가들의 창업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3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25억에서 30억 사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유튜브에는 대단한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저와의 차이점이라면 아마도 시작 자산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해서 2번 정도 실패도 해보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동영상은 부모님 도움 없이 자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저임금, 중임금의 분들이나 저보다 자산이 부족한 분들,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중간 정도의 지식,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업로드될 상업용 부동산 부분을 자세히 보신다면 제가 가진 자산 정도는 여러분들도 쉽게 모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많은 교육과 신문기사, 유튜브를 통해 얻은 지식들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토대로 쌓아올린 이런 지식들로 인해 이미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걸 체계화해 나갑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 체계화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듯 보이네요. 하지만 곧 다가올 AI 시대에는 전문가의 지식도 무력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체계화된 고수의 지식까지 여러분들이 습득하며 결국 자산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모으는 단계까지 올라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앞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하고 청각적으로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3년 부동산 키워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구 절벽, 빌라왕 사건,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등락 등이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빌라왕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빌라왕 사건으로 투자처를 찾자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빌라왕 사건을 알아야 정확한 투자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일부만을 봐서는 장님이 마치 코끼리를 만지듯 투자에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실패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질 뿐입니다. 그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빌라왕 사건의 구조를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만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구조를 잠깐 들여다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시행사는 착공 후 계약 및 준공과 더불어 분양자에게 사용권, 점유권, 소유권이라는 대표적인 권리를 분양자에게 줍니다. 다시 분양자는 전세자에게 권리 중에 점유권과 사용권을 전세자에게 줍니다. 당연히 이 권리를 주는 사이에 서로 간의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고 계약의 사이에는 돈이 오갑니다. 돈은 권리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은행과 분양 대행사가 있고 이들은 돈과 계약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권리는 이들 은행과 분양 대행사가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라가지만 이들은 직접적인 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분양가와 수입 구조를 알아보죠. 기존 구주택 가격이 약 1억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신규 주택 가격은 안정화 시장이라고 하면 약 30% 가격은 당연히 높게 책정되어 1.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3천만 원은 시행사 이익과 분양대행사 이익이 포함되어 주택을 지어 분양한 이익과 원가가 고루 돌아가죠. 여기에서는 시행사는 약 20%인 2천만 원이, 분양팀은 10%인 약 1천만 원 정도로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빌라왕 사건은 빌라 가격을 약 2억 정도로 2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책정되었죠. 그래서 은행에서 분양 당시의 가격의 50%를 대출해주게 됩니다. 물론 금융권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양 원가는 이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빌라왕이 돈을 내야 하는데 분양대출은행이 돈을 내어주어서 시행사는 이제 원가는 건전했죠. 원래는 그 다음에 전세자가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해서 전세자가 나머지 1억을 부담하여 총 2억이라는 분양가를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세자에게서 받은 남은 금액은 전부 이익이에요. 이 전세이익분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나누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양원가 부담분은 분양대출은행이 전부 부담하고 분양이익분은 전부 전세자가 부담하게 되고 분양이익분은 분양시 원가로 쓰고 전세이익분은 이익으로 나눠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도 쉽게 아실 수 있듯이 전세 시장에서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